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토비, 너도 부탁해. 어이구, 그래. 인사. 그래. 자, 천간과 음양의 개념이에요. 이제 이게 다 사주 보는 방식이 지금부터 나오는 겁니다. 사주 보는 방식이. 자, 우주가 최초에 생긴 기본이 음양이다. 이 사주는 맨 처음에 우리가 음양부터 배웠죠. 그 다음에 음양에서 오행이 나왔고, 오행 다음에 식간십이지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세상을 보는 범주의 가장 기본적인 범주가 음양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주를 보면서도 이 사람이 음이야, 양이야? 그걸 보고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음양, 양이라는 게 뭐냐? 우주 삼라만상의 어느 하나도 음양을 떠난 게 없고 음양의 진리에서 벗어난 게 없어요. 자, 봐요. 천간 중에서 갑을병정 무의경신 인계 중에서 갑병무경임은 양이죠. 그 다음에 을정기신계는 음이죠. 그래서 양은 이 갑병무경임은 양인데 이 중에서 가장 센 양을 가진 게 병화예요. 예. 그 다음에 이 5개 음중 중에서 가장 음이 성질을 가진 건 개다. 이 얘기는 어디에서 나오면 적천수의 천간론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게. 자, 무슨 얘기냐면 이 병이라는 거는 태양과 같은 최강의 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체성이 강한데 특징이 있다. 주체성이 강하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다른 사람한테 함부로 머리를 안 숙인다는 얘기잖아요. 주체성이 강하다는 거는. 지극히 약한 처지에 놓여 있더라도 굽히고 타에 굴종하지 않는다 이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사주가 그러니까 이 사주 8글자에서 뭐를 뜻하냐면 태어난 날 기준으로 보면 돼요. 태어난 날. 네, 태어난 날. 그러니까 아까 아들이 갑인이니까 갑을 기준으로 보는 거죠. 요 태어난 날의 천간 글자가 갑병무경임인 사람은 양의 기운이 강하다는 거죠. 이런 사람은. 그러면 이런 사람은 음의 기운이 강하죠.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병이라는 사람은 양의 기운이 강해. 그러니까 이 사람의 기본적인 성격은 무조건 남한테 맹종하지 않는다. 무릎 꿇히고 다른 사람한테 굴종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사주를 딱 봤더니 이 사람이 병일주야. 당신은 말이야 자존심 세고 남한테 무릎 꿇고 기부업하고 함부로 그러지 않는다. 곧 죽어도 항복 안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맞아요 그런다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무슨 내용이면 일주가 양인 사람은 양의 성격이고 음인 사람은 음인 성격인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것만 얘기해도 맞아 떨어져요 이게. 자, 병화뿐만 아니라 다른 갑병무경임 역시 본성이 남성과 같아서 이런 사람들은 무조건 타설에게 맹종하건 굴종하려고 들지 않는다 이거죠. 오늘 사주를 보러 온 사람이 한 여자가 둘이 왔는데 한 여자는 정미일주예요. 정미일주. 그럼 정이라는 글자하고 미라는 글자가 다 뭐예요? 음이죠. 근데 한 여자는 무임일주예요. 무인. 그럼 무인은 다 양이죠. 그래서 그러면 한 사람은 여자니까 여자가 음인 여자는 여성적이고 여자가 양인 사람은 좀 남성적이라는 거지 성향이. 그러면 그냥 그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말이야 특히 정화라는 건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마음이 따뜻하고 그런 거 배웠었단 말이에요. 천간로에서. 그러면 당신은 말이에요. 사람이 부드럽고 주변 사람 편하게 만들어주고 자기 고집을 절대로 안 부려. 이거는. 그리고 문제가 있다고 해서 화다닥 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나쁘다고 해서 기운 빠지고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정화의 천간론을 보면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냥 사람 다른 거 안 보고 정이라는 것만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대요. 근데 무라는 이 여자한테는 무는요, 이 토죠. 중심을 잡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지만 변덕스럽지가 않다 이거죠. 중심을 잘 잡는다. 가끔 남자 같다라고 얘기도 듣는다.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이 매력이 없어 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죠?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그대로 읽어보는 거예요. 이대로 이 음과 양의 특성을 설명해 준 거에 불과한 거예요. 그는. 그런데 그게 맞다라는 거지. 자,
정기를 양성 본분에 따라 광활하게 타고나야 남자다운 기상을 갖는다. 그럼 남자가 이런 일주인 사람들은요, 그냥 세지 않아요. 그냥 뭐 차분차분하고 고분고분하고 그래요. 저도 기묘일주란 말이에요, 일주가. 이 기토도 음토고 묘도 음이죠. 이거 어디 가서 막 잘난 척하고 세고 이러지 않아요. 그냥 좋은 거지 뭐. 자, 그러니까 사주 보는 스타일이 경술일주가 보는 사주하고 기묘일주 보는 사주 상담법이 틀려요. 경술일주는 세죠. 다 양이죠. 그러니까 막 하는 거야. 내 말이 맞아. 그리고 기묘는 그렇지, 그럴 수도 있지. 뭐 이건 맞다는 거 틀리는 건지 잘 모르겠고 그렇게 조심스럽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조곤 이렇게 하죠. 이게 그러니까 일주의 특성대로 사주도 보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일주만 보면은 근데 그의 특성이 뭐예요? 양이냐 음이냐 그거 가지고 그냥 갈라버린 거예요 지금. 그렇죠. 복잡하게 안 하고. 사주는 쉽게 보면 돼. 아 이게 양일주야? 음일주야? 이 사람은 세네 약하네. 일단 그것만 보고도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음양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굽을 저지른 거죠. 자, 정기를 쇠약하게 타고난 주체자는 겉으로 보기는 강한 남성 같으나 속으로는 여성같이 약함으로 대사를 경험한 데 있어서 주권적인 지위를 누리지 못한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제 이렇게 딱 양복 입고요. 딱 있으면 풍채가 좋아요. 양복 입고 그러면. 이 사장 같아요. 그 옛날에 전부를 일할 때 그 회장이 화냈었거든요. 근데 제가 옆에 딱 전무인데 나를 사장으로 하더라니까. 예. 왜 풍채가 딱 가다가 나오니까. 자, 그런데 이 겉보기는 남성 같으나 이 기묘일주가요. 세지 못해요. 사장 노릇 잘 못합니다. 그래서 사장은 다 망한 사람이지만 저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사주가 약한 사람은 사업을 못해요. 실제로 이거는. 그런데 이것도 사주가 약한 사람 무조건 망해. 그건 아니에요. 대체로라는 말이 들어가요. 왜 그러냐면 그런 사람도 운에서 에너지가 들어오는 운이면 하거든. 그때는 운에 따라 바뀐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질이 그렇다고 하면은 확률이 떨어지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경우는 대사를 경험한 데서는 주권적인 주의를 누리기 힘들다. 그러니까 큰 일을 한 사람 보면은 사주가 대체로 세요. 이거는. 자, 이유는 양의 본본은 강건한 남자의 기상. 남자라면 남자답게 태어나야만이 맞다는 거죠. 근데 남자라고 해서 뭐 다 양인 건 아니거든. 그렇죠? 양도 양으로 바뀌고 양음으로 바뀌고 음도 여자도 남자 같은 여자가 있고 여자 같은 여자가 있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중에 음인 개수는 여자 가운데도 가장 여자다운 기품이다. 그 여자 일주의 개수는요 진짜 여성답다는 거죠. 이거는 실제 개수 일주의 여자한테 이 당신은 사람들 잘 맞추고 비유도 잘 맞추고 뭐 이런다. 그럼 맞아요. 이거는 거의 다. 무조건 타에 순종하고 동화함을 본분으로 삼고 있다. 이 특히 개수가 왜 그러냐면요. 개수는 무하고 합이 된다고 그랬어요. 무계합이죠. 무계합화잖아요. 개수는 무토를 만나면 변신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개수 일주 여자는 이런 남자한테는 이렇게 맞추고 저런 남자는 저렇게 맞추는 성향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그 능력, 그것도 무조건 타에 순종하고 동화한다는 거죠. 그쪽에. 자, 개수가 비록 쇠약하게 타고났다 해도 그것이 본본으로 부화된 책임과 사명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러면 개수는 나쁘고 뭐 병화는 좋고 이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개수로 태어났다는 것은 이 세상에는 병화도 필요하고 개수도 필요하고 임수도 다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개수의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산다는 거죠. 그 사람은. 근데 그게 나쁘다, 좋다 이렇게 판단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개수일주의 남자 여자도 잘 살고 부자도 되게 많아요. 군인도 있어요. 장군들도 개수가. 이게 개수가 나쁘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특성이다. 남강여유와 양강음유는 동일한 진리다. 남자는 강하고 여자는 약하고 양은 강하고 음은 약한 거죠. 그렇죠? 이건 기본적인 진리란 말이에요.
사회는 양적인 강화함과 음적인 유약함이 조화를 이루는 데 있다 이거죠. 양과 음은 조화를 이루는 거지 양은 좋고 음은 나쁘고 이렇게 생각하면 착각이라는 거죠. 이거는. 자, 결국은 이거는 무슨 얘기냐? 하도에서 상생과 상극의 개념이 또 나오는 거예요. 음양은. 음이 있으니까 양이 있는 거고 양이 있으니까 음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자, 남자가 양일주에 태어났으면 광활한 기세를 갖춰야 된다. 남자가 양일주에 태어났다. 그러면 기세가 강화하다는 거죠. 이런 사람은. 본연의 진리를 개성한 거죠. 여자가 음일주에 태어났으면 유약한 기세죠. 그렇지만 그거는 정상적이라는 거죠. 여자는 음이어야 되니까. 자, 남자가 양일주에 태어났어도 쇠약한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같은 양이라고 해도 또 지지나 다른 나머지 글자에 따라 이게 약한 양도 있고 센 양도 있다 이거죠. 근데 양은 양인데 이게 약해. 자, 예를 들면 같은 갑이라도 아까 갑인이라는 글자가 있고 또 갑신이라는 글자가 있어요. 갑신. 이거는 같은 갑시지라도 이거는 천지 차이가 있어요. 왜 그러니 이 밑에는 같은 인이기 때문에 밑에를 받쳐주는 글자가 있고 요 갑신은 요 신이라는 게 금이죠. 근데 위에는 나무고 밑에는 금이니까 금극목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갑일주라도 이런 사람은 되게 마음이 막 약하고 소심해요. 그렇지만 본질은 갑이야. 그러니까 지고 싶어 하지는 않아. 마음은 항상 이기고 싶어. 근데 현실은 못해. 이거는 조심스러워 이런 사람들은. 아니 나무 밑에 칼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조심조심 다녀야죠. 이제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큰일을 하겠어요? 이런 사람이 큰일을 하겠어요? 이게 더 큰일을 해요, 실제로. 실제로 봐도 그래요, 이거는. 자, 그러니까 남자다운 대사를, 큰일을 수임하기는 부족하고, 내심은 사리 정연하나 외향적인 능동성이 결여됐다. 그러면 이 사람이 꼼꼼할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꼼꼼할 것 같아요? 이게 꼼꼼한 거예요. 그럼 이게 좋아요? 이게 좋아요? 누가 좋다고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지, 나는. 이거는 이런 특성이 있고, 이건 이런 특성이 있다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은 여기에 맞는 일을 해야 되고, 이 사람은 여기에 맞는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사주라는 건 그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무슨 일을 해라는 사명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거는. 자, 여자 일주가 일주에 태어났어도 강황했다 이거야. 여자가 음인데 사주가 세. 그 여자는 이게 내조만 하고 이렇게 집을 이렇게 아이 키우고 이런 게 여자의 본성이잖아요. 근데 이러지 않더라는 거죠. 센 사주의 여자는 살림만 하지 않고 만족하지 않으면 밖에 나가서 일을 간섭하거나 참여하기도 하고 직접 일을 하기도 하더라 이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남자가 약한 사람은 사업보다도 집에서 이렇게 살림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이거는 반대가 있다 이거죠. 이거는 여자라고 해서 음이라고 해서 다 그런 건 또 아니다. 남자가 음일주에 태어났으면서 광황하면 체는 음이면서 용은 양이므로 외유 내강. 그러니까 음일주라고 해도 센 사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그럼 외유 내강. 겉으로는 속으로는 약해 보이지만 실제는 세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을묘일주 이런 일주 있잖아요. 을묘일주 같은 경우는 을일주는 약한 거예요, 센 거예요. 을이라는 거 약하죠. 이 묘가 있는 사람은요, 이 갑인보다 더 세요. 이런 사람들은 고집이. 예. 겉으로는 야리야리한 것 같은데 고집 부리면 감당을 못합니다. 이런 게. 그게 이제 외유내강 같은 일이죠. 이런 사주들이. 그래서 내적으로 일을 도모하는 데 등하며 대사에 임하여 성과를 거둘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자가 음이면서 음이냐 음이면서 양이냐 남자가 양이면서 양이냐 양이면서 음이냐에 따라 해석법이 틀려진다는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그거는 적당히 섞어서 해설을 해주면 돼요. 남자가 음일주에 태어났으면서 기세가 또한 쇠약하면 내심 온순하고 대사를 수임할 수 없으며 매우 소극적이고 결단력이 부족하다. 예.
이게 제사주를 보면은요, 이제 여러 번 등장해요. 8글자가 전부 다 음이에요. 그런 사주를 음팔동사주라고 그래요. 음이 8개가 있다 이거지. 이게. 그러면 또 양이 8개인 사주도 있겠죠. 그 양팔동사주라고 그래요. 자, 남자가 음팔동사주인 경우는 남자지만 하는 짓이 어떻겠어요? 여성스럽죠. 남자하고 친할 것 같아요? 여자하고 친할 것 같아요? 여자하고 전 되게 친해요. 여자를 훨씬 많이 알아, 남자보다. 그러니까 예? 그럼 되니까. 그런 사람은. 그러니까 옛날에 성당에서 활동할 때 그 이제 아줌마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자매님들이. 자매님들이. 그러니까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이 가리키면 남자보다 여자들이 더 많이 오고. 그러면 여자가 양팔동 사주는 누구하고 놀까요? 남자들하고 놀아요. 여자들은 재미가 없어서 못 노는데. 그러니까 양팔동 여자 보면 당신은 여자지만 좀 남자 같다고 하는 소리 많이 듣고, 여자애들은 이게 좀 쪼잔해서 별로 재미없죠. 남자들이 잘 통하죠. 그럼 그래요. 뭐 웃는 소리도 걸걸걸하게 웃어요. 여잔데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역설적으로 남자가 양팔동인 게 좋아요? 남자가 음팔동인 게 좋을까요? 그렇게 보죠. 근데 남자가 양인데 너무 양적이면 좋은 게 아니에요. 거꾸로. 여자가 양팔동이 음팔동보다 더 낫다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면 이거는 조화의 요소를 보는 거예요. 여자가 음인데 너무 음적이면은요, 밸런스가 깨지는 거예요. 그렇죠? 음팔동 사주 나쁘게 안 봅니다. 자신감을 가지십시다. 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또 보면은 여자가 양일주에 태어났으면서도, 그러니까, 일주가 뭐냐 일단 보고 그게 세네 약하냐를 또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일주가 양일주인데도 기세도 세. 이러면 뭐냐? 남자 동의 없이 단독적인 결행으로 여장부란 말을 듣는다. 체는 여자이면서 용은 남자인 까닭에 음양의 도착으로 내조만 가지고는 내조 역할만 하면 만족을 못한다는 거죠. 따라서 대외 활동하는 것은 상대이며 대부분 가정상 고독과 불행이 따라도 느낌은 태연작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가지고 사주를 풀는 거예요, 지금. 자, 여자가 갑인일주예요. 이 갑인일주는 고란살이라고 합니다. 고란살. 여자한테만 있는 건데 고란살은 외롭다는 의미예요. 예. 그러면 이 여자가 갑인일주인데도 사주가 되게 세. 그러면 이런 얘기죠. 지금 여장부. 그러면 이런 여장부는 남자들이 볼 때 이런 여자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해요. 여성적인 매력이 없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남편하고 사이가 안 좋아지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가정상.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한테 이런 사주는 고란살로 해서 이제 가정적으로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자면 그러잖아요. 그러면 반응이 어떠냐? 그 사는 게 그런 거죠.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이런 사람이. 정말 저는요, 남편이 없어서 평생 고생을, 이게 아니라, 그거 가지고 그게 중요해요, 남편이? 이런다는 거죠, 이게. 태연작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주를 딱 보면은, 이 사람이 선생님, 이것도 뭐라고 막 매달리는 사람 보면은 사주가 약한 사람이고, 뭐라고 힘든 소리면 그때 좀 힘들었죠. 이렇게 나오는 사람은 센 사람이에요. 그럼 사주 약한 사람들이 많이 보러 올까요? 센 사람들이 많이 올까요? 그 사람들이 돈 벌어주는 사람이에요. 따지면. 그죠? 더 많이 온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여자가 양일주이면서 기세가 약하면 내심은 강함으로 자존심을 앞세우거나 타를 추종하고 순종하는 데서 가정주부로나 사회생활에서 능선하는데, 그러니까 여자가 양인데 약하면은 좀 적극적으로 하면서 분수는 또 지킨다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 동양 철학은 약간의 한쪽으로 치우친 거를 별로 안 좋게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가 음팔동인 거 너무 치우쳤죠.
남자가 양팔 너무 치우쳤죠. 이렇게 치우친 건 별로 안 좋은 걸로 본다는 거예요, 지금. 균형이 잡힌 걸 좋은 걸로 본다는 거죠, 이게. 자, 이와 같이 음양의 속성과 기세의 강왕성쇠의 구분은 이 학문의 가장 기본적인 기초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그 사주를 보는 데 있어서 아, 이 사람이 그러니까 뭐 이게 신사래 뭐 이렇게 복잡하게 보지 말고 사주 8글자, 22글자가 이거는 양이다, 음이다는 다 알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느냐만 보고 아, 이 사람 성향이 어떻다라는 게 나온다는 거죠. 근데 그게 사주를 보는데 가장 기초적인 기본 문제라는 거죠, 이게.